유시민 작가님이 이번 의료대란 관련해 새로운 통찰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칼럼에 각자도생이란 암울한 결론과 달리 이번엔 신락 같은 희망을 보신 것 같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오늘자 유시민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여러 민주 커뮤니티에서 화제몰이 중인데 마침 유 작가님이 이번 칼럼에서도 의료대란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재밌는 건 2주 전 그야말로 비관적이기만 했던 유 작가님의 논조가 이번 칼럼에서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변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오늘자 유시민 칼럼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유 작가님은 이번 의료대란에 대해 오래 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셨습니다. 언젠가 의사든 정부든 대화를 하긴 하겠지만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고로 지금 상황에선 신속한 해결책이 나올 확률은 전혀 없다고도 전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의정이 각자가 저마다의 불만을 품은 채 누더기 같은 절충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해 어찌됐든 사태가 일단락될 거라는 냉소적인 희망을 말씀도 하셨는데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유시민 칼럼의 미묘한 논조 변화입니다. 칼럼 본문에선 이 해결책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으나 분량상 제가 거칠게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윤석열입니다. 유 작가님께선 윤석열을 두고 사람 잡는 선무당이라 표현했는데 정말 뜬금없이 심지어 근거도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발표를 두고 말한 겁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도 의사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부, 국회, 국민은 대한민국 고령화에 대한 걱정, 필수 의료 분야 확충 및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해 이미 합의를 이룬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를 해왔던 집단이 의사들이란 것을 유 작가님은 지적합니다. 결국 유 작가님은 흥미로운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 의료대란의 주체 여야 의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윤석열이고 의외로 못지않게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의사들이란 진단을 합니다. 유 작가님에 따르면 여야와 상관없이 윤석열은 탄핵 직전이 되지 않는 한 의대 증원 2,000명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직한 전공의들도 민간병원 알바를 하든 수험생 과외를 하든 선택지는 많으며 의사단체들 역시 지금까지 해왔듯 의사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기에 자기 성찰이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 작가님은 앞서 말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의사들에게 걸었는데 지난번 칼럼에서 이번 의료대란을 놓고 문과, 이과 1등 괴물들의 충돌이라 한 것을 언급하시며 이과 1등이 그래도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500원을 건다는 재밌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최소한 의사는 검사와 달리 국가의 강제력으로 이견 집단을 괴롭히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언정 병원에서 환자를 쫓아내지는 않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즉, 유 작가님은 의사들에게 일말의 직업윤리로서의 인간성에 기대를 거신 겁니다. 그러나 유 작가님은 칼럼을 마무리하며 2024년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은 결자 해지가 불가능하다란 결론을 내십니다. 결국 이번 의료대란은 윤석열이 벌려놓은 일이지만 윤석열은 이를 풀어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느끼기엔 80%의 비관과 20% 정도의 낙관이 섞인 칼럼이라 느껴지는데 분명 유 작가님 말대로 의사들 역시 이번 의료대란의 원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시민 작가님이 의사들의 인간성에 기대를 거셨던 것처럼 저 역시 분명 이번 의료대란을 해결할 큰 주체가 의사들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했듯 그럼에도 의사들이 정치검사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존재인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관두신 거예요? 저는 지역병원에 가게 된 건 제 모교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아픈 몸으로 이끌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힘든 치료를 받는 게 정말 보기 싫었어요.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 게 그게 좋은 일인가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내가 보던 환자분이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 내가 끝까지 옆에서 챙겨서 이식하고 집에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나처럼 생각하는 의사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의과대학 학생하고 전공의 지도
진짜 빡시게 하겠다. 저는 별명이 개꼰대예요. 네가 그게 할 일이냐 맨날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인데 2월 어느 날 아침에 한꺼번에 그 일을 다 못하게 됐어요. 저는 제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바라는 거는 존재 가치예요. 의과대학 교수로서 그 3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지역의 중환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치료한다. 2번째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잘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의사로 만든다. 전공의들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역 의료 봉사할 수 있는 의사로 만든다. 그 꿈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20년 동안 한 발씩 나가던 거를 뒤로 한꺼번에 30년 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대학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꿈을 조금 더 낮추고 종합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